안녕하세요. 컴퓨터 기초 강사 박인섭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컴퓨터의 구성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컴퓨터는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란 여러분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기기, 컴퓨터 기기, 즉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 마우스, 본체, 스피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기기를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근데 만일에 컴퓨터에 하드웨어만 있다면 그 기기 자체는 하나의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럼 이 하드웨어가 잘 돌아가려면은 하드웨어에 맞는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럼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 두 가지를 합해서 컴퓨터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먼저 하드웨어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하드웨어 프린터,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 자, 이거는 우리는 아웃풋실에서 출력 장치를 얘기하고요. 키보드나 마우스, 얘를 입력 장치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이러한 입력 장치를 받아서 출력을 시키는데 하는 게 뭐다? 본체에서 한다 소리예요. 본체요. 자, 본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본체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연결하는 이런 포트가 있어요. 포트의 왼쪽에 보면 PS2 포트. PS2 포트는 위에는 키보드, 아래는 마우스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D 서브 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니터하고 연결하는 포트, 그래픽 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USB 포트는 세계적으로 이거는 표준화된 연결 단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제품, 즉 디지털 카메라나 여러분의 스마트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바로 USB 포트에 연결하면 연결이 됩니다. 위에 랜 포트가 있네요. 랜이란 여러분 인터넷을 하려면은 바로 이 랜 포트에 연결이 돼야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는 게 사운드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사운드 포트가 있는데요. 이 연두색 부분에 여러분의 스피커가 연결되고요. 자, 오렌지색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마이크 쪽에 입력이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크게 5가지의 장치로 구성된답니다. 먼저 계산하는 연산장치, 그리고 컴퓨터를 조절하는 제어장치, 다음에 입력장치, 출력장치. 그럼 컴퓨터는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시키는데 누가 하죠? CPU가 해요. CPU가. 근데 CPU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을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기억 장치는 크게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로 나눠집니다. 그럼 먼저 주기억 장치를 다른 말로 메모리라고도 해요. 즉 CPU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CPU가 일할 수 있는 이 공간인 메모리는 컴퓨터 전원 스위치가 꺼지면 다 날아가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휘발성 메모리라 하고요. 용량이 있죠. 크기가 있죠. 이거는 512MB, 2GB, 4GB, 8GB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주기억 장치를 도와주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네요. 자, 보조 기억 장치는 전원 스위치가 꺼져도 그 저장된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크게 하드디스크는 얘는 그 본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용량은 뭐 800메가바이트, 800메 이제 옛날에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기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00기가바이트, 600기가바이트, 800기가 나오다가 이제 1000기가 해서 1테라바이트, 2테라바이트. 그다음에 CD가 있네. CD는 12cm 직경에 한 면만 사용해요. 근데 보통은 700메가바이트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같은 12cm 직형에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DVD가 있는데요. 이거는 양면을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용량이 4.7기가바이트에서 17기가바이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 한 편은 1.5기가바이트에서 크게는 5기가바이트까지 사용돼요. 그럼 만일에 영화를 CD에 저장한다면 CD 몇 장에 영화 한 편이 들어가죠. 그럼 너무 불편해요. 해서 영화는 뭐다? DVD에 보통 저장해요. 그래서 DVD, 영화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다음 음악은 보통 CD에 많이 저장을 해서 사용됩니다. 다음에 들고 다니기 편하고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USB라고 했습니다. 이 USB요. USB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약자인데요. 이거는 용량도 크고 또는 저장하고 읽기도 너무 쉬워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을 아까 보조기억장치나 주기억장치 등에서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하는데 이거는 비트나 0과 1의 상태, 즉 검정 거냐 하얀 거냐, 전기가 통하냐 전기가 통하지 않느냐, 또는 구멍이 뚫렸느냐 뚫리지 않았느냐, 색깔을 칠했느냐 색깔, 이래 두 가지 상태, 0과 1의 상태를 바이너리 디지트라 해서 이진수라 하죠. 걔를 비트라고 하고요. 이 8개의 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되는데 1바이트는 하나의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000바이트가 모이면 1킬로바이트가 되고요. 1000킬로바이트가 모아지면은 1메가바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1000메가바이트는 1기가바이트가 되고요. 1000기가바이트는 1텔라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컴퓨터에서 특히 PC에는 여기에 텔라바이트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입력 장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력 장치 크게는 키보드 보통 자판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여러분이 이 키보드를 가지고 많이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타자 연습을 하실 때 키보드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서를 빨리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키보드를 익숙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도와주는 게 이제 마우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스캐너는 여러분이 사진이나 또는 그림 또는 문서 등을 이거를 팩스와 같이 올려놓고요. 스캔을 해주면은 그 스캔된 문서가 그림 파일로 저장되는 것을 스캐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입력 장치로는 터치스크린, 이런 모니터에 손을 대고 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이 있고요. 조이스틱이라서 게임 같은 걸 할 때 사용하는 조이스틱이 있고요. OMR이라고 있으면 광학용 마크 판독키라 하는데 OMR, 이거는 여러분 시험 제가 사지선행을 할 때 여러분 까맣게 칠하죠. 그러면 까맣게 칠한 부분이 맞다고 할 때는 0점 정답이고 아닐 때는 틀린 오답으로 처리하듯이 그걸 읽는 거를 OMR 리더기라고 하죠. 옵티컬 마크 리더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란 책 뒷푼이라든가 아니면은 상품 같은 거 보면 종이가 달려있죠. 상품에 거기에 바코드가 달려있어요. 그 바코드를 읽어주는 게 바코드 리더기요. 대표적으로 마트 같은 데서 여러분 물건 사고 그 평판 그 바코드를 읽게 만들죠. 그래서 역시 어떤 숫자를 대신하는 게 바코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출력 장치는 크게 모니터와 프린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란 우리가 나타나는 걸 화면으로 보여주는 건데 크게는 CRT, LCD, PDP가 있습니다. CRT는 옛날 큰 TV,
크죠, 모양이. 그리고 이거는요 속도도 빠르고 가격이 쌌었어요. 그리고 선명도가 높았는데요. 얘 문제점은 인체 해롭다는 거 있죠. 요게. 자, 그리고 열이 많이 발생하고요. 다음에 부피가 커요. 그래서 나온 게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벽걸이 TV가 나오네요. 그럼 PDP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파넬. 요즘 나오는 모니터는 뭐죠? LED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를 하거든요. 그거는 발광 장치를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LED는 OLED, 다음에 QLED라는 말을 또 사용하죠. 다음에 모니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모니터의 대각선의 길이를 인치로 표시하는 겁니다. 14인치 모니터, 뭐 17인치 모니터, 또는 20인치 모니터, 또는 50인치 모니터. 그러면 50인치 모니터의 대각선의 길이는 약 1m가 약간 넘게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인치가 되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되게 되겠습니다.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가 보통 있네요.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잉크젯이 되겠죠.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프린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크게 운영 프로그램 OS와 운영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말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여기서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OS라고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하네요. 이거는 뭐냐? 컴퓨터를 키면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 주격 장치로 불러드립니다. 대표 이름이 뭐예요? 윈도우 7이죠. 저희가 사용되는 건요. 요즘은 윈도우 10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전원 스위치를 켜주면은 윈도우 7에 관련된 OS 프로그램이 주격 장치로 막 불러드려요. 그리고 다 불러드렸으면 컴퓨터가 그때부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과정을 부팅이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살아났다는 말을 부팅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팅이 정상적으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응용 프로그램이 되게 됐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크게 문서 작성하는 한글 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하는 엑셀,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이라 가지고 발표 같은 거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림 같은 걸 이용한 포토샵, 인터넷 게임 이런 것 등을 응용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부팅이 정상으로 되려면 이 바탕화면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여기 1번이 이게 이제 바탕화면이 되겠고요. 바탕화면 왼쪽에 쪼로로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러한 그림을 아이콘이라 합니다. 자, 아이콘이란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아,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다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은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을 작업 표시 줄이라 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작업 표시 줄에 단추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작업이 나타난데 작업 표시 줄이고요. 작업 표시 줄 왼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동그란 단추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작 단추라고 합니다. 이 시작 단추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뜨게 돼 있고요. 시작 메뉴 안에는 컴퓨터 끌 때 시스템 종료라고 해서 보통 끌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5번 여기에는 알림 영역이랍니다. 트레이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부팅될 때 여러 중요한 프로그램이 많이 살아나요. 그 대표적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영역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시계 옆에 6번 여기에 보면은 바탕화면 보기라고 있습니다. 어떤 화면을 띄워 작업을 할 때 화면이 꽉 차요. 그리고 몇 개 프로그램 동시에 하다가 바탕화면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우스를 여기에 바탕화면 보기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오른쪽에 세로 막대 잘 안 보이는데 세로 막대 눌러주면은 모든 작업이 최소화되면서 바탕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6번을 바탕화면 보기 또는 에어로 피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저희는 학습 정리를 해볼까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이용해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또는 신문, 음악 또는 동영상을 보거나 들을 수 있고 기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은 컴퓨터가 필수 아이템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만 보더라도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많이 장착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의 구성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졌다 있고요. 컴퓨터 켰을 때는요, 여러분 모니터를 켜주시고 본체 스위치를 켜주면 부팅이 됩니다. 살아나고요. 끌 때는 전원 스위치는 건들지 마시고요. 시작 단추를 눌러서 시스템 동료를 눌러주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이 끝났고요. 이제 중요한 한컴 타자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탕 화면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아이콘을 화살표 그 마우스 포인터를 합니다. 그것을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한컴 타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리 연습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시작 눌러주시면은 타자 연습이 시작되고요. 여기 낱말 연습을 눌러주시고 시작을 누르면 또 낱말 연습이 되겠죠. 자, 이거는 자판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보면 1, 2, 3, 4, 5, 6, 7, 8, 9가 있고요. QWERT, Y. 그래서 이제 QWERT, Y 이 배열을 따서 이걸 쿼티 자판이라고도 하고요. 이 자판은 영어 자판과 한글 자판이 같이 섞여 있네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 자판은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그 자리 등을 잘 익혀서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치매라고 걸리면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두 가지를 많이 권하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 운동을 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손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 운동으로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는 치매에 안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자판 역시 연습하는 것도 여러분이 머리 연습과 머리 운동과 이 손 운동이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요. 치매 예방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동안 재미있게 해주시면은 아마 생각보다 빨리 이 자판을 익히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리 연습 있지만 낱말 연습이에요. 여기요. 낱말 연습 눌러주시고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낱말이 뜨게 되겠죠. 그러면 요 윗부분 요 글씨를 보시고요. 밑에 니은 아 다음에 다시 니은 아 리을 그리고 이응 이치고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그다음 이렇게 그다음 낱말이 나와야죠. 그러면 나오죠. 그다음 또 미음 치고 아 치고 리을 치고 다시 엔터. 계속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나중에 낱말 연습 결과라고는 화면이 나옵니다. 끝나면은요. 그러면 계속 하시고 싶으면 계속 눌러주시고요. 끝내려면 그만하시면은 낱말 연습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위에 짧은 글 연습 또 긴 글 연습 이렇게 해서 자판을 이렇게 해서 익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실 때 여러분께서 아까 치매 예방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저희가 낱말 연습해서 혹시 낱말 하다 보면 잘못됐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를 입력해 주시고 다고 대역되는 엔터 키를 눌러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고 싶으면 계속 끝내려면 끝내기. 마찬가지 방법으로 짧은 글 연습, 긴 글 연습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